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그리고 이달 6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6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안에 추가로 1회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겠다. 그것이 아마도 9월이나 12월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2018년도에는 3회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할 것이며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고용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부진하나 중기적으로는 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큰 변동성이 없었으며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거의 없지요. 같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등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에 힘입어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외국인 채권 투자자 비중이 확대되었고,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내외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인 겁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가계와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축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 부문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와 금리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정부는 8월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중소, 중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대응해 나가야만이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내외 위험 요인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정부는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금리가 지금 2017년 6월까지는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대출 환도도 확대돼 가지고 이자가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가격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택가격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많은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생기는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도 어렵게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의 위험 요인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